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 찾아 산만리 꿀맛 주식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이 하반기 첫 거래일 강세를 뒤로하고 어제 오늘은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코스피는 장중에 기관의 거센 매도세로 약세로 거래 끝이 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뒷받침해 주면서 강보합으로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이 갈팡질팡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의 꿀벌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투자 여정 오늘도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특집 방송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 제가 찾아보면서 오늘 이제 제 특집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잘 사고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런 코너로 준비를 했냐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그게 이제 2주 전에 산 종목인데 지난주에 또 이렇게 급락에 떨어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저도 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하시는구나라고 또 한 번 더 느끼면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종목 다 샀잖아요, 그죠? 네, 샀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떨어졌죠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오늘은 진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이런 종목들을 안 사는 법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기준을 가지고 안 사실까? 어떻게 하면은 지지난주에 샀던 그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들을 안 사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처럼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주말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주말 동안의 이 생각이 이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것으로 저는 지난주 주말에 이번 주 주말이죠. 지난주 주말에 제가 고민했던 거 보람이 좀 찼으면 보람차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가 첫날은 매수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매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잘 사고 잘 파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오늘은 잘 사는 법, 두 번째 내일은 잘 파는 법. 이렇게 그 다음 날에는 잘 사고 잘 파는 법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저는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편하게. 그러니까 항상 투자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쉽게 생각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잘 사고 잘 파는 법을 강의해드리기 전에 먼저 다들 좀 시장이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시장법, 시장 분석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황 먼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잘 사고 잘 파는 법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경우입니다.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개미차자 산말리 꿀맛 주식 수요일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네. 처음 뵙잖아요. 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미스 코리아 한 분이 네. 좀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잘 사고 잘 네. 파는 법 강의 전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장이 다들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을 조금 하실 거예요. 미비했죠. 그죠? 네. 왜냐면은 지금 좀 이제 사실 지수 자체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시장 네. 자체는 많이 안 빠졌는데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괜찮았어요. 네, 이차 우리 2차 전지주. 전지주들이 네. 나만 없는 2차 전지주. 그죠? 나만 없는 2차 전지주가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2차 전지 또 가? 왜냐면 다 이제 이미 그 가지고 소외감. 계신 분들은 네. 이미 좀 파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많이 생면서 상위 종목들. 생면서 상위 종목에 예. 쏙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2차 전지 사실 거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사셔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사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급등이 신고가, 나와서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네, 그런데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이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 그리고 코스피가 약했던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80포인트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이제 월요일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긴축에 대한 뭐 불안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뉴스를 좀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전 투자자의 관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매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매매 경험에 의거해서 네.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아무도 지금 이거는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요. 오. 없고 이거는 네. 매매를 하는 분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장이 약한지 먼저 이유를 저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던 이유는 수급에 있어요. 예,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이 왜 뭐가 문제인데? 자, 오늘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이제 코스닥 1,100 종목이고요. 지금 코스피는 633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650 종목이 상승을 했고 거의 한 1,8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대부분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선물 매도에 의한 그죠? 네. 선물 매도에 의한 외도독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굉장히 적습니다. 2,500 순매수, 2,500억 순매수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네. 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냐? 그 이유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면은 자, 뭔가요? 콜옵션을 보시면은 네. 지금 122억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20억이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못했죠. 못했는데 수목금. 수목금이잖아요. 근데 네.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콜옵션에서 단기간에 물량이 한 15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올해 이제 콜옵션이라는 건 파생 쪽이잖아요. 파생 쪽에서 어떤 개인이 120억, 150억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수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스페셜한 수급이고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이 콜옵션을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은 콜 매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갑자기 콜옵션을 저렇게 많이 사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선물 매도가 오늘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선물 쪽에서만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는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이 어때요?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냥 줄줄줄 거래량 없이 네, 파는 빠지기만. 사람만 있고 왜? 네. 지겨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없이 빠지니까 오늘 같은 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풀려야 된다? 요 수급이 먼저 풀려야 돼요. 요 수급이 먼저 풀려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쵸. 지금 수급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요게 먼저 네. 풀려줘야 어쨌든 우리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때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왜? 네. 파생 쪽에서만 거래가 나오고 이제 주식 쪽에서는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주식을 잘
담아야 사야 된다. 한다. 예, 잘 사야 네. 된다. 그냥 사면 안 된다. 그냥 사면은 네. 지지난주에 그 외국인이 개인이 많이 산 종목들 네, 30.5 하락하는. 네. 하락하는 급락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만 좀 많이 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정말 좀 쉽고 편하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네요. 네. 쉽고 편하고. 네. 네, 쉽고 편하게 네. 살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건데 오늘 강의 대주제는 이제 잘 사고 잘 파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먼저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잘 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싸게 사면 된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싸게 사면 된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네. 좀 보면은 네. 일단 싸게 산다. 일단 싸게 산다. 네. 그렇죠? 네. 예. 아, 오늘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쵸, 주식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좋은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히려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요 종목을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 종목을 보면은 우리가 왜 혹시 수연 앵커님 혹시 운동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운동? 저 사실 운동을 이제 다음 주부터 등록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헬스. 헬스. 네, 아직은 그쵸? 안 하고 있네요. 헬스. 그럼 헬스를 지금 아직 이제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헬스를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어떤 그쵸. 유산소를 하고 그쵸, 언제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네. 내 몸이 네. 어떻게 변할 건지 상상하죠. 상상을 네, 하죠. 몸짱이 되는 몸짱이 상상을 되는 하죠. 상상을 하죠. 그쵸.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상상으로 하는 매매는 정말 쉬워요. 요거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네. 상상에서 이루어질 만한 매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상에서 일어날 법한 매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앞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어요. 종목이. 그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오. 그죠?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 자리를 굉장히 어때요? 선호하세요. 그쵸. 왜냐?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요. 네. 시간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짧아지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 매매, 네. 상상에서 잘 되는 매매 이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 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뭐 수익도 날 뿐더러 이런 종목을 상상 속에서 내가 상상을 돌리면서 대응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이 어때요?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네. 계속 날아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갔다가 오, 네.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네, 이렇게 쭉 오늘 우상이야. 또 이렇게 7.5% 이렇게 급등이 오,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성과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죠. 네. 그죠? 이게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상상.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정말 상상처럼 잘 되겠다라는 되겠다. 매매인 거죠. 그죠? 네. 뭐 필옵틱스 오늘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자,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오. 자,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 네. 음봉에서 네. 거래량이 이 음봉에서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딱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네.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어때요? 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상상 매매. 그죠? 네. 실제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오늘 10%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상상 매매다.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항상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매매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현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실은 네, 쓴가요? 현실. 현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대주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를 어딘가요? 봤을 때, 네. 자, 여기 앞에 지금 전고점이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때요?
돌파했네요. 돌파했죠. 거래량이 네. 실리면서 네. 자 여기 좀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네. 자 앞에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느 때와 다르게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우상향과 앞전에서 다르게. 봤던 그쵸, 네. 상상매매 네. 상상매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르게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종목이 대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뚫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손절매죠. 그러니까 아. 대응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나요? 그죠, 잘라야 되는 거죠. 어. 왜냐면은 그게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네. 쭉 흘러내리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전고점을 뚫고 나서 자, 이 자리에서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흘러내려요. 그런 네. 그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주가가. 그죠? 네. 이게 현실 매매. 아. 저는 이걸 현실 매매라고 합니다. 왜? 현실이 참 쓰네요. 쓰잖아요. 네. 너무 쓰죠. 아까 그 뭐 피롭틱스라든지 상상 뭐 매매.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굉장히 상상 속처럼 달콤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주전자재로 이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씁쓸하죠. 네. 종목이 더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 뭐 셀트리온 종목도 볼게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자, 이런 자리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셀트리온이 자, 이 자리거든요. 자, 이 자리.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앞에 이제 고점 있잖아요. 네. 여기를 어때요? 셀트리온이 딱 돌파가 나오면서 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네. 돌파가 나오면서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는 어때요, 이 매매? 올라간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놓고 상승한다. 이제 아는 상상을 하겠다. 이 셀트리온 내가 주식 잘 샀으니까 네. 뭐 이걸로 나 수익 뭘 내가지고 사야지. 뭘 사야지, 뭐 사야지 막 이런 네. 희망의 회로를 돌립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고점을 뚫고 나서 여기서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지켜주지를 못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자,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이제 네. 급락이 이렇게 떨어지고 네. 실제로 강대응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들이 많이 산 탑 이제 30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죠. 요 자리에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상상 매매도 보여드렸고 현실 매매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그건 뭐예요? 어떤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준이고 특히나 요즘 2차 전지주들 오늘 또 올라간 종목들이 다 뭐예요? 돌파를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해서 매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왜 그렇게 매매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하루 종일 그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이제 돌파했으니까 이 종목이 돌파했으니까 나는 좀 이거 계속 이 주식창 계속 지켜보면서 차라리 그냥 나는 이 주식창을 계속 나는 보겠다. 보면서 못하죠. 매매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 생활이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죠. 그죠? 돌파 매매라는 건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전업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이 시세를 내가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럴 시간이 없고 깜빡 내가 잠깐 회의를 갔어요. 그렇죠. 직장에 갑자기 뭐 부장님이 잠깐 부르셔가지고. 김대리 잠깐 나 좀 보게. 네. 그래서 어제 야근하고 그냥 갔네. 자, 김대리 나 좀 보게 해서 열심히 돌파 매매하고 있는 그 주시장을 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김대리 입장에서는 갔습니다. 회의 갔다 왔는데 어때요? 음봉이 떨어졌어요. 흘러내려 있습니다. 흘러내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네, 9명. 맞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했다가 내가 팔고 싶은데 나는 팔고 싶은데 네. 물론 이제 뭐 증권사에는 뭐 예약 매도라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탑로스 이렇게 걸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쵸. 실질적으로 저도 해봤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매도를 못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네. 심리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손실률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손실률이 네. 크겠죠.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대응을 못했고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내 계좌에 뭐 마이너스 7%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찍히면 사람이 무슨 네. 생각이 드냐면 무서워서 얼른 물렸다 이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하기보다는 그쵸.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냅둬 버린다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저도 맞아요. 투자를 했을 때 초보 시절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때요?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냅뒀다가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를 어때요? 방치를 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돼버리니까 계좌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응할 영역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되고 대응하지 않아야 될 영역에서는 관망하면서 또 버틸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파 매매라는 건 뭐예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대응을 안 해야 될 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네. 정말 좀 편하게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저는 그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도 이런 투자가 더 맞더라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네. 많이 당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게 왜 그러시냐면은 한 번 당한 게 아니고 네.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맞아, 멀리 이제 하게 돼요. 나는 이제 좀 이제 급등주는 좀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때요? 또 바닥권에 있는 것도 매수하면 또 어때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거나 안 혹은 움직이거나. 안 움직여서 어때요? 지루하죠. 그쵸. 오늘 그래서 시장이 빠진 거예요. 왜?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다들 지루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 근데 매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김승관 멘토님. 어떻게 하면은 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네.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자, 네. 이 자리에서 어때요? 지금 추세가 자, 요 앞에 자리. 그죠?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추세가 어때요? 올라가고 굉장히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올라갈 때가 어때요? 가고 좋다. 싶죠. 그죠? 담고 싶죠. 담고 싶다. 그러니까 그쵸. 항상 이상하게 네. 제가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우리가 왜 마트 갈 때 예를 들어서 저기 삼겹살이 네. 50% 할인이에요. 네. 50% 할인이면은 어때요? 사야죠. 사러 무조건 가잖아요. 소고기 50% 할인이다 그러면은 가야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쵸. 그 마트로. 근데 이상하게 주식은 비쌀 때 사요. 이게 그러네요. 올라가야지만 맞아요. 추세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어떤 방법이냐? 자,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네. 코스모학이라는 종목 봤을 때,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는 매수를 해서 차라리 네. 조금 이제 시세를 가는 말에 탑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역발상으로 조금 기다리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47,000원 이 자리까지. 왜? 이 자리까지 내가 좀 기다리면은 네. 이 주식을 지지라인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 어. 왜 지지라인이냐? 여기서 바닥을 한 번 잡아주고 두 번 잡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지금 안 사더라도 나는 이게 날아가면은 그냥 다른 종목, 지지라인에 있는 종목을 사고 나는 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아무리 내가 이 종목을 사랑하고 내가 이 기업을 좋아해도 한 템포만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어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7,000원 라인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내 거 아니고. 왜냐? 주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등 떠밀고 우리한테 주식 사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안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왜 굳이 그 종목을 그렇게 급하게 사냐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꾸만 올라가면서 추세가 좋아질 때 어때요?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한 템포만 좀 과연 내가 굳이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템포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한 템포만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일부러 거기서 비쌌을 때 매수를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쫓길 필요도 없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김대리 잠깐 회의 와봐. 그러면 자신 있게 그냥 회의 가는 거예요. 나는 주식은 싸게 잘 샀으니까. 일단 샀으니까. 샀으니까 네. 회의 갔다가 내일에 집중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네.
김대리 자꾸 얘기를 들어서 저도 김대리였습니다. 아, 옛날에. 아, 저도 네. 과거에 김대리였기 때문에 오, 이런 네. 얘기 드리는데 단타 친다고 네. 막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막 매매를 해요. 몰래. 네, 몰래. 네, 직장 상사 몰래. 음. 근데 이제 막 매매를 하다가 네. 이제 집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럼? 혹시 본인 전문가님 아, 이야기실까요? 네. 아무튼 그쵸. 못하겠죠. 일을 잘 못해요. 못하죠. 맞아요. 네. 주식 매매한다고 일을 못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음. 단타하고 대응한다고 일 못하고 그러면 이제 회의 불려갔다 오면 대응 못하고 또 손실 나고. 그럼 뭐 양쪽에서 깨지는 거죠. 자, 네. 일 안 돼서 진급 안 되고 어, 그죠? 단타 매매하다가 네. 돈 깨지고 어. 진짜 완전히 진짜 악의 순환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음. 직장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네, 그렇기 직접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담까지. 좀 네. 편하고 쉽게 투자하시라고 제가 네.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코스모학 종목을 보면은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자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서 75,000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자리,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왔을 때 아 이 앞에 지지 라인이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조금 매수를 해보고 이탈이 되면은 조금 더 아래 지지 라인 잡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요 밑에 지지 라인 이런 식으로 2차 매수. 이런 식의 어떤 심리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종목을 갈 때 사는 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지 이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 47,000원에 좀 내가 기준을 잡고 아, 난 47,000원부터 39,000원까지 좀 분할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에 막 이렇게 17%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늘 같이 17%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나는 고민을 하겠죠. 무슨 고민?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나는 여기서 팔아야 될까? 이 주식을 조금 더 들고 갈까? 그렇죠. 어때요? 네. 내가 잠깐 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한 2주 정도 내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주식을 참고. 참았어요. 네. 그럼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이 자리에 사서 아직 본전이 안 왔는데 이제 61,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56,000원이에요. 그죠? 10% 정도가 아직 조금 본전까지는 좀 안 됐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까 말까 또 불안해하면서 또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하루 종일 이 주시장 맞아요. 이거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을 좀 긁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또 하면 어때요? 너무 또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무 또 두리뭉실하고 저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바닥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은 이 바닥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긋하게 이제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좀 비싸게 사가지고 좀 불안할 바에야 그냥 바닥권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조금 편하게 그죠? 내가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도 싸게 사고 그리고 어때요? 가격도 싸게 사고 수익도 크게 나고 일석이조잖아요. 내일도 집중할 수 있고 일석삼조네요. 그죠? 저는 그런 투자가 진정한 꿀맛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주제는 오늘 그래서 대주제는 잘 사고 잘 파는 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을 잘 사야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잘 낼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바닥 지표 다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예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예시 종목, 예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닥 지표 RF 예시 종목.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자리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예요. 이제 그 돌파, 약간 축구 선수가 돼서 돌파를 하는 그 자리인데, 자, 똑같습니다. 자, 전고점을 한번 찍고 네. 쭉 눌렸어요. 네.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 살 거면 좀 참아서 이 앞에 바닥에서 사는 게 낫다고. 네. 그죠? 차라리 이게 낫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못 사고 이 자리에 샀고 더 최악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 이 자리. 여기서 양봉이 나오니까 아 이제 드디어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또 어때요? 아까처럼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 종목이 돌파를 하면서 진짜 더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은 아, 이 종목 진짜 수익이 진짜 날까?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계속 주시장 보면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겠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까 그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매매는 참 잘 됐죠. 네. 현실의 매매가 됐어요. 이건 현실 매매. 현실이 됐습니다. 뭐 어떤 현실? 흘러내렸네요. 떨어지는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계속 조정을 이렇게 받아요.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되죠.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되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소외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이 날에는 굉장히 핫했던 주식이었다가 갑자기 테마가 바뀌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 주식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럼 불안한데 불안하면은 네. 제가 얘기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면요?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불안하면 내가 네. 불안하면은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어. 차라리 불안할 건 파는 게 낫다고. 그거 뭐 사실 불안해서 내가 마음 고생하고 그럴 바에 주식 그거 왜 합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서 주가 올릴 수도 있는 그쵸, 것도 올라가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은 왜 자꾸 그거를 고민하고 그냥 팔아버리지 차라리. 근데 손실이 어쨌든 발생을 하고 그 원금이라도 좀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팔지 못하고 맞아요. 계속 물려있죠. 물려 있고 계속 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볼게요. 네. 차트 좀 보면은 자, 이 자리가 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 빠지게 돼요.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더 떨어지는 건가? 더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 네. 이제 뭐 어떻게 하겠죠, 보통? 그때 이제 손절 크게 하지 않나요? 손절을 크게 하거나 네. 여기 더 최악은 뭐냐면은 물타기? 그렇죠. 아, 이 자리에서 네. 굳이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 아. 이 자리에서 떨어지니까 가격이 그냥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비중이 점점 더 커지죠. 커지겠죠. 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대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죠. 네. 저는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바닥 지표예요. 바닥 지표.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때 나오냐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빠질 때 뜨는 이제 화살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폭이 연속적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 그러니까 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네. 앞에 있는 지지라인 때에서 여기 앞에 지지라인이죠, 그죠? 여기 지지라인. 여기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예. 이 지지라인에 왔을 때 이 지표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에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엇박을 타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최악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 자리, 자, 이걸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왜 매수의 타이밍을 자꾸 엇박을 내느냐? 자,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이 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라리 매수하실 거면은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여기 지지라인 지지받을 때 차라리 이 자리 13,300원 차라리 여기서 사시던가 그죠? 네. 이 자리에 사시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차라리 여러분 추가 매수를 해서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를 확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확 낮춰서 아예 그냥 평균 단가를 확 낮춰서 그냥 이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하게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낙폭과대 화살표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바닥을 잡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13% 이렇게 급등도 이렇게 나온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종목을 잘못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실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패하느냐? 타이밍을 자꾸 못 맞추거든요. 자, 연애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연애가 타이밍.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남녀 관계도 서로 뭔가 이제 좋고 뭔가 고조가 됐을 때 네. 고백을 해야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첫 만남에서부터 고백을 하면 어때요? 반감이 들죠. 반감이 돼요. 이건 아니면은 혹은 이 남자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 수연 앵커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계속 뜸들이고 있어. 그럼 어때요? 뭐지? 진심이 아닌가? 진심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주식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닥 지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사는 법에 꼭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지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그래도 바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좀 효율적인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지표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이 영상 그리고 설정법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사는 법에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 핵심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자리는 꽤나 높은 확률로 제가 좀 이따가 예시 종목들을 좀 더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예시 종목들을 좀 더 보여드릴 테지만 잘 사는 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닥 지표를 제가 오늘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전업 투자 네. 꽤나 오랜 기간 전업 투자를 하면서 네. 제가 정말 좀 노력하면서 만든 지표거든요. 이거 잘 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지표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수연 앵커님이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제가 바로 예시 종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멘토님께서 이 잘 사고 잘 파는 법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그 1탄인 잘 사는 법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 기준인 꼭 필요한 바닥 지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바닥 지표 박스권 하단 지지 라인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닥 시그널 설정 영상을 멘토님께서 방송 후에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통 어플 켜셔서 상단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뜨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8282 빨리 들어오세요. 8282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후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매매의 기준이 필요한 바닥 지표 꼭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강의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분이에요.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그럼 강의마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네. 그래서 다들 뭐 재밌게 저는 좀 이제 주식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딱딱한 뭐 경제 지표나 네. 아니면은 뭐 기업 분석, 기업 개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종목을 매매하면서 인해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적도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실적 장세니까 또 실적에 대해서도 내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정말 집중 있게 공부하면서 정말 이 주식이 이 미래의 성장에 내가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과 내가 같이 이제 수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원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업을 투자하고 보고 투자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때요? 좀 시간이 좀 걸리시고 어려워요.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장기 투자로 진짜로 끌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산 분 예전에 뭐 10년 전, 뭐 2008년에 네이버라는 주식이 뭐 8,000원 뭐 이렇게 할 때 다들 네이버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이버라는 기업의 어떤 가치를 믿고 그 주식을 사신 분이 정말 그 뭐 강남에 아파트도 10년 뒤에 소액으로 사가지고 그거 사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게 진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장기 투자도 할 때도 있는 거고 매매도 할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매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서 네. 타이밍을 가르쳐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붙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요거 제가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차트 좀 보면은 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기술. 자, 이 자리가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탐내는. 좋아하는 네. 종목. 자,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이 자,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때요? 장대양봉. 장대형이 나오죠. 사고 네. 싶으죠. 사고 싶죠. 이렇게 그죠. 아, 네. 이 주식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상상매매, 네. 상상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여기서 올라가다가 그대로 빠져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이게 한 3일 만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10%가
하루 만에 빠졌어요. 9월 26일 월요일 날. 하루 만에 이렇게 10%가 빠지니까 이날 어떻게 내가 대응을 못 하겠죠. 그렇죠. 아마 내가 주식창을 보고 있더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 10%가 빠지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은 네. 이게 뭐지? 그렇죠. 손쓸 도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네. 뭐지? 아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현실 부정을 하게 돼요. 네, 현실. 잘못된 거 아닌가? 수연 앵커님 정말 네. 많은 경험, 네. 공감을 아, 하시는 저요? 것 같은데 아, 저도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있죠. 네. 그렇죠. 현실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응을 못 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날에도 주가가 1% 빠지고 그 다음 날 6%, 그 다음 날 4%, 그 다음 날 3%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요. 또 여기도 4%. 왜?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이날에는 이제 9월 21일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관심주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관심이 싹 죽어버린 거죠. 그 소외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계속. 이게 빠지고 막 올라왔다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근데 내 평단은 여기에 있으니까 어때요? 아, 참. 그러다가 어떤 게 나와요?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이러면은 네. 이제 사람이 멘붕이 와요.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또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자리에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내 평단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곧 오겠다. 이게 네. 이제 전문 용어로 물량이 잠긴다라고 하거든요. 아, 잠긴다. 그러니까, 물량이 왜 잠기냐? 위에서 물려 있었던 개인들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짝 올려놨다가 이제 장대 음봉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정리하기가 더 수월해요. 물량을 정리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잠궈버린 뒤에 대량 음봉, 장대 음봉을 떨어뜨리면 이때부터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요게. 네. 자, 이게 되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낙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네.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한 30%가 넘는 하락이에요. 30%가 넘는 하락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이 크면은 내 계좌 마이너스 30% 그냥 맞게 되는 거는 그쵸. 뭐 일상다반사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음봉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폭과대 화살표는 무슨 화살표다? 바닥 우리가? 지표. 그렇죠.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다. 여기서는 좀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표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물려 있었다면 여기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손절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손절 못 하시면은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네. 이런 의미 없는 자리에서 자꾸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해봤자 결국에 이 음봉 맞으면 내가 비중이 커진 채로 하락을 맞게 되니까 손실금이 커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여러분이 나왔을 때 이 타이밍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죠?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네. 두 번 나오고 나서 바닥이 찍히고 자, 이 자리에서 바닥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이게 크게 봤어요. 네. 이 자리거든요. 완전 아, 바닥이 바닥이네요. 예, 맞겠죠. 네. 물론 이 자리에서 기다렸으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탈출 자리를 다 줬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바닥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신 다음에 물타기를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진짜로. 추가 매수 자꾸 하면은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현금이 내가 있는데 주식에서 내가 현금을 안 쓰면은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네.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네. 제가 개미 투자자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개미 투자자인 것 같으면은 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개미 투자자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그러니까 계좌 현금 있으세요 혹시? 저 한 몇만 원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왜? 네. 개인 투자자가 개미인 이유는 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매는 뭐다?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에서만 내가 적지적소에 현금을 쓰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현금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사야 될지 내가 현금이 없으면은 막 더 불안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차라리 오늘 같은 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시장이
파생 쪽에서만 거래 나니까 네. 현물 쪽에서는 거래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어. 왜냐면은 더 좋은 가격이 오고 타이밍을. 더 좋은 타이밍이 네. 오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셔가지고 또 맞아요. 그거 현금 또 쓰시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닥지표, 네. 잘 사는 법을 할 수 있는 이 바닥지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은 자 1승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1승. 네. 자, 1승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자, 최근에 이 종목이 뭐로 핫하냐면은 그 조선 기자재로 굉장히 핫해요. 조선 기자재. 근데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 자, 기준봉 세우고 나서 자,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더 최악인 게 뭐냐면은 자, 이 자리가 이게 당일에 13%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일에는 돌파가를 한 게 맞았어요. 근데 종가는 어때요? 종가는 마이너스 10%죠. 그러면 이 당일에 내가 대응을 못했으면은 이 음봉을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기 대응 못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 매매가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또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또 현금을 자꾸 쓰면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 왜? 불안하니까. 내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내가 잘못 매수하셨으면은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그냥 빨리 자를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가만히 냅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 다음 우리가 매매 타이밍 어디다? 바닥 지표가 나왔을 때 그럼 언제 뜨느냐 바닥 지표가 네, 언제 조금 기다려 볼게요. 나오나요? 네. 기다려 볼게요. 주가가 점점점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다가 자, 네. 근데 조금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네. 시간을. 네.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바닥이 찍힐 때까지 어때요? 시간이 많아요. 굉장히 길어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한번 잘못하면은 자 2022년 9월부터 2023월까지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은 여기거든요. 그 뒤로 이 주식이 왜 올라갔냐? 이제 조선 쪽에 이제 수급이 돌면서 이 주식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안 좋아하는 자리예요? 좋아하는 자리. 다시 또 좋아하는 자리 나왔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또 돌파한다고 해서 또 이 종목도 관심주 넣었다가 또 대응 못하고 수익 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상매매처럼 수익이 난 포스코 인터넷에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부럽습니다. 그거 보유하신 분들. 네. 네. 그거 갖고 계신 분들 부럽고 좋아하고 축하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상상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매매는 더 쓰고 더 씁쓸하고 더 어렵고. 찹니다. 냉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물려요. 그럼 대응을 못하죠. 대응을 못하시면 또 타이밍을 놓치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요. 왜? 불안하니까. 내 주식이 자꾸 빠지니까 이거 추가 매수해서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인데 네. 한 마이너스 9%를 만들려고 해요. 현금을 좀 싸가지고 그럼 계속 현금을 쓰면서 결국에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날 뭐 한다? 물린다. 손절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물량을 던져버리고 근데 네. 그 자리에서 뭐가 뜬다?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화살표는 정말 과한 낙폭, 과한 바닥에서만 뜨게끔 제가 설정해드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표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타이밍을 좀 잡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바닥 지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다들 그 노란색 어플 다들 네. 여기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드리고 애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노란톡 있죠? 네. 거기다가 꿀맛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8282 치시면은 거기 입장하시면은 800분 넘게 계신 분이 이제 있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저녁 시간에 꿀맛 같은 저녁 먹고 바로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방송 끝나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영상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 후에 이 바닥 지표 설정 영상 전문가님께서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하시고 8282 입력하시고 채팅방 들어오시며 투자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들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개미차자 산말리 꿀맛 주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김승관 멘토님과 투자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